네, 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오늘 뭐 공매도 재개 첫날입니다. 근데 외국인들 수급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 이유, 원인을 좀 파악하고 향후 대응하는 전략, 그 다음에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공매도 재개 첫날인데 시장이 참 힘들죠. 뭐 지수가 다 무너집니다. 간략하게 지수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입니다. 지난주 미 증시가 트럼프 보편 관세가 4월 2일부터 발효된다는 그런 우려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난 2월 달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부과 소식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조금 완화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금 되밀려 버렸죠. 우리가 흔히들 전형적인 기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리바운딩이라고 하죠. 한번 큰 폭의 급락이 나오고 너무 과하게 빠지니까 살짝 반등 나오고 그 다음 반등 이후에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오는 소위 얘기해서 역 헤드 앤 숄더 모양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럴 가능성들이 좀 보여주면서 미 증시 플러스 국내 증시도 지금 좋지 못합니다. 일단 업종 지수를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월 달 이후에 2400에서 2600까지 반등이 잘 나왔는데 전형적인 우리 쌍꼭지라고 하죠. 지난 그 10월 달, 9월 달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되밀려 버렸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패턴이죠. 뭐 왜 그래요? 말 그대로 요 지점에서 돌파 시도 한번 나왔고 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두들겨 맞고 다시금 2400까지 되밀려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기술적으로 안 좋은 모습인데 말 그대로 요 가격 라인 뭐 2400이나 그 다음에 2450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요거는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닥 지수는 그냥 하락을 나왔죠.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1월 달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갔지만 로봇주 조정 나오죠. 바이오주, 특히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바이오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는 다시 여기까지 되밀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680 깨지고 660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락 원인을 알면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서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 수급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개인들은 지금 그래도 소폭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지수 하락과 함께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죠. 매수 신호 발생. 결국은 하락을 외국인들이 끌고 간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누가 지금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최근 기관 외국인들이 다 매도해요. 개인들만 사고. 그러면 말 그대로 로봇이나 바이오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반도체 쪽. 반등 나와서 다 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면 오늘 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공매도가 재개가 됐으면 시장이 하락하면 공매도 때리면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요. 왜 그러죠? 이해가 안 가죠. 말 그대로 하락하면 얘들 입장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 때문에 아직 공매도 쳤던 물량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공매도는 주식이 없지만 빌려서 파는 거죠. 그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즉 다시 말하면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와야 되는데 지금 빌려올 공매도를 치지도 못했는데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공매도 재개됐으니까 공매도 쳐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얘들한테 이익일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수급 동향을 보니까요. 이상한 게 좀 발견이 되죠. 자, 요 자료를 보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매도, 선물 시장에서 1조 4천억 매도, 프로그램에서 1조 원 비차익 순매도가 나옵니다. 아시아 증시, 일본도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하락했던 원인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그 주말에 금요일에 발표됐던 미국의 PCE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상승했는데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월보다 2.7% 상승해서 이게 지금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진행 그리고 경기 둔화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졌었는데 그러면 이런 우려 때문에 아시아 증시도 빠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오늘 4% 급락입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요. 상당히 견조하죠. 코스피 지수가 2.9%. 근데 외국인들만 팔아요. 그죠? 개인들하고 기관들은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 순매도를 합니다. 이상하죠? 아니 파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공매도 치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도 지금 많은 분들도 궁금하고 단순하게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서 빠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거보다 상당히 견조한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팔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런 의문점이 일단 들 겁니다. 그래서 최근 대체 잔고를 보면은 대충 이제 피해갈 종목들과 이런 걸 조심해야 될 주식과 또 이제 뭐 나름대로 괜찮은 주식들이 보일 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공매도가 아닌 주식을 팔고 있어요. 희한하죠? 일단 뭐 공매도 쪽 얘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대체잔고를 흐름들을 보면은 뭐 대체잔고 체계 주수가 제일 많은 게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하이닉스, 우리금융, 포스코 DX입니다. 일단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대차 잔고가 증가가 된다는 것은 향후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포스코 DX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좀 당분간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또 뭐예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HLB 뭐 2차전지 쪽은 다 안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HLB는 최근에 FDA 재승인이 실패했죠. 뭐 시간이 다시 재승인 신청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거기에 뭐 위지익이나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휴마시스 바이오였죠. 뭐 신라젠, 우리기술 많지는 않지만 2차전지에 몰려있죠. 그러면 2차전지 쪽은 공매도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올 가능성,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조심. 근데 주식을 팔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지금 파는 게 뭐냐라고 지금 제가 한번 실시간, 물론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 2시 15분 자료인데 1순위를 팔고 있는 게 지금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로닉. 대부분 뭡니까? 2차전지 쪽, 반도체, 하나오션도 좀 포함되어 있죠? 예, 이쪽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셀트리온 해가지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뭘 많이 팔고 있느냐? 예. 지금 에코프로, HLB, JYP 많이 올랐죠, 최근에. 반도체 쪽. 그리고 젠백스, 페트론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 쪽을 좀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공매도를 치면 됐지 왜 얘들이 오늘 이렇게 대량의 물량을 팔까요? 단순하게 미국 증시 빠져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오늘 너무 과하게 빠졌죠. 과하게 지금 물량을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한국 증시 매력도 상실, 뭐 아시아 증시가 빠지니까 같이 판다.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설명이 좀 안 되죠. 왜? 최근에 일본 증시 많이 올랐죠. 유럽 증시 많이 올랐죠.
미국 증시 많이 올라서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한국 증시는 거기에 비하면 오른 게 없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기준, 뭐 PBR이라고 하죠. 예. PBR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한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 얘기를 하자면은 매력도가 상실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팔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 관세 부과했다는 경기 침체? 이것도 뭐 일명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4월 1일부터 보편관세, 상호관세가 시행이 되고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인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자동차 같은 모든 부품들도 25%의 관세를 부과를 시키면 당연히 국내 경기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얼추 당연히 반영이 되고요. 다 시장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알려진 악재로 팔기보다는 지금 너무 많이 팔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때문에 하락 원인이 된 건 분명히 맞지만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국내 10년물 채권, CDS, 즉 다시 말하면 뭐 채권 금리에 대한 가상금리예요. 가상금리가 뭡니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의 발행 금리보다 더 추가로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자를 더 내요? 리스크가 높으니까. 불과 1월달 작년 연말 그리고 1월달만 하더라도 CDS 프리미엄이 49bp까지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어요. 예, 2월달 2월 말까지 지금 37bp로 내려왔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요? 이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이유는 뭐예요? 정치적인 변수죠. 정치적인 변수. 예. 이 부분이 오늘 대량의 외국인들이 파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관련 뉴스가 좀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프리미엄 관련된 이슈, 관련 기사인데요. 뭐 일부 국가 신용등급 얘기도 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 신용등급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한 3월 초 중순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죠. 4월로 미뤄졌습니다. 4월 17일이면은 또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 전까지 이게 지금 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우리나라 신용 등급하고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 국내 증시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해결이 돼야 돼요. 결국은 오늘 대량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요런 원인이지 않을까. 그럼 얘들이 생각하는 의도는 뭘까요?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빠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변수가 안정될 때까지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을 한번 얘들은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인 건데 많이 빠진 건 맞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 또 공매도 여파들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방산주들 여기도 일부 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얘들이 빠졌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여파가 가장 크게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은 경제적인 외적인 요인들, 미국 증시가 빠졌다고 하지만은 그걸로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따라서 결국은 얘들의 의도는 뭘까요? 뻔하죠. 예. 의도는 뻔합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의 오늘 주식 대량의 매도 의도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정치적인 변수,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길어짐에 따라서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이게 수급이나 심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10년물 CDS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별 주식이나 요거보다는 한국이라는 경제에 대해서 리스크 회피 차원이지 단순하게 어떤 주식을 판단하기 보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이 정치적인 문제가 지연이 계속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되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건 뭐냐면 반대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이게 뭐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1, 2주 내가 고비입니다. 이게 해결된다면 반대로 강한 매수세가 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지금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죠. 괜찮지만 많이 빠졌습니다. 방산주 많이 빠졌죠. 근데 지금 뭐 오늘 잘 견디고 있죠. 바이오죠.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또 보르노이, 또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메지온. 그렇죠.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좀 해결이 될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얘는 지금 차익 물량 내지 공매도 타깃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 물량도 나오고. 따라서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도 너무 과하게 빠졌다.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뭐 5만 원대부터 6만 전자 만들어 놨지만 다시 또 되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별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방어주 개념인 뭐 삼양식품이나 또 이마트 뭐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겠지만 아무래도 방어주 개념이지 얘네들이 본격화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따라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주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지만 일단 좀 과하게 빠진 건 분명히 맞다. 아직 해결된 건 없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조심, 관망. 하지만 해결될 경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조금씩 잡아놓을 필요는 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힘들어요. 오늘 대부분 종목들을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고요. 뭐 상승 종목보다 좀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의해서 하락하는 거, 공매도를 치지도 않았지만은 지금 하락한 거는 경제적인 문제보단 경제 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하락했다는 측면, 요것만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 타임 잡으실 때 요 부분을 꼭 유념해서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